가슴 마사지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키워드립니다 하는 집들이 있어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야 잠시만요를 기포가 이렇게 판판했었는데 애프터가 조금 이렇게 볼록해졌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속옷이 바디라인을 얼마나 정리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나는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특히나 큰 컵인 분들은요, 나날이 중력의 영향을 더욱더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 87년생 2024년 만 나이 36 화이팅! 가슴 선진국 일본에서 하는 가슴 마사지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 같이 가보실게요. 여기는 아자부 주방 근처에 있는 그란디르라는 살롱인데요. 처음 방문했던 건 2월달쯤이었는데요. 그때쯤 막 오픈한 신생샵이었고요. 우리나라랑 미용실 기업, 피부관리실 기업에 관한 법률이 달라서 그런지 가정집 물건을 샵으로 꾸며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도 그런 곳이었는데 이 집 메뉴 중에서 가장 밀고 있는 메뉴들은 상반신 관리에 초점을 둔 그런 관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메뉴는 상반신 완결 관리라는 메뉴였습니다. 今日のコースがこちらの上半身完結コースになりまして、やる部位としてはうつ伏せになっていただいて、お背中とお尻のエレクトロポレーション、美容液を導入していきます。そちらが終わりましたら、背中とお尻の筋膜リリースになります。多分ちょっとこうたるみやすいお尻とか、肩こりが多分多いと思うので、こちらを筋膜リリースさせていただいてマッサージに入っていきます。今度お腹のエレクトロポレーションで、最後お胸のバストアップになるので、こちらもトリートメントとラジオ波を一緒にさせていただいて押し上げという流れになります。 앞판, 뒷판, 팔까지 다 들어가는 메뉴. 이 관리는 기기 관리와 수기 관리가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진행되는데, 기기 관리에서 어떤 관리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使っている機械がナインカレントという機械になりますので、こちらを使っていくんですが、通常の自律神経の副交感神経っていううとうとする時に出る、多分これやるだけでもかなり体が楽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その後に MFR ってちょっと特殊な、グローブを私がつけさせていただいて、こちらも高周波になります。温めた筋肉をどんどん今度柔らかくマッサージをしていきながら、なおかつ肩甲骨周りは筋膜リリースをしていくので、肩周りもかなりスッキリするかなと思います。でこちらが終わりましたら、私の方で手のトリートメントでしっかりリンパを流して最後押し上げという流れになります。 시술받는 룸은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관리를 받는 이 방이 메인룸입니다. 일본에서 관리실이 이 정도 넓이가 나온다? 진짜 넓게 해놓은 겁니다. 아까 메뉴판에서 봤을 때도 메뉴들 가격이 꽤 높죠? 20만 원?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러 간 게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항상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이 집에서 찍는 비포 애프터 기준은요, 위에는 속옷 입고 아래에는 일회용 속옷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탈의하고 비포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고요. 이전에 제가 내돈내산으로 관리받을 때는 이 비포 애프터 사진만 받고 다른 수치들은 딱히 뭐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관리의 목적은 속옷을 안 입었어도 바디라인을 정리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옷 갈아입을 때 줄자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재봤습니다. 전신 거울 보면서 재고 있습니다. 허리가 75, 바스트 언더 76, 바스트 탑이 91.5, 이 사이 24, 74. 본격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베드에다가 메탈 판때기를 두 개를 깔아주시잖아요. 이렇게 전선 연결된 게 깔아놓고선 그거를 쐬고 있으면은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저렇게 잘 해줘가지고 낮에는 잘 깨어있고 밤에는 잠에 잘 들 수 있고,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일인지 바디 에센스인지 이런 걸 찹찹찹찹 바르고, 기계 관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냥 따뜻하고 그런 걸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제가 선택한 메뉴가 상반신 완결 코스잖아요. 이 집에서 전신으로 관리를 받고 싶으면은 하반신 미니 코스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추가 옵션으로만 있거든요. 이 집에는 테라피스트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기계 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한 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수기로 관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핸드가 되는 거죠. 일반 손님들도 다 이렇게 포핸드로 해주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포핸드를 딱히 원하지 않는 손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한 분만 들어오셔서 한 분이 전신 싹 다 맡아서 해주시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따뜻한 그런 기계 관리도 들어가고, 저는 특히나 하반신을 풀어놓으면은 반드시 정신을 잃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샌가 정신을 잃었고, 자,
이제 돌아누우세요 해가지고 위에 보고 누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반신 관리 앤드 가슴 관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복부 들어갑니다. 여기선 장 마사지, 쪼모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장 마사지는 제가 이전에 터무니없이 비싼 일본의 미용침집에서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죠. 뭐 딱히 별건 아니고 꾸왕꾸왕 이렇게 배 마사지 해주십니다. 복부 마사지는 수기로 들어가면서 가슴 부분은 따뜻해지는 그런 기계 관리로 이렇게 땡글땡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런 기계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술자의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장갑을 살짝 적십니다. 요거를 적시면은 장갑 자체가 바디용 EMS 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메디큐브 EMS 할 때 찌릿 근육 이런 느낌 있죠. 그게 몸에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따뜻한 기계 관리로 근육들을 싹 풀어줬다면은 EMS를 제대로 된 곳으로 돌려놓는 그런 관리라고 합니다. 몸에 하는 EMS 느낌 여러분들도 꽤 많은 데서 은근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트레이닝 뭐 이런 거 하고서는 EMS 옷 입고선 찌릿찌릿하면서 막 운동하는 그런 샵도 있고 메디큐브의 바디모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느껴본 적 많을 텐데 저는 집에서 메디큐브 EMS 혹은 바디용 EMS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맥스입니다 하는 출력으로 해주셔도 받을만하군 찌릿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수기 관리가 최고지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특히나 에스테틱들이 기계 관리를 메인으로 밀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살롱용 미용 기계 관리 시장이 엄청 큽니다. 미용 박람회도 갔다 왔는데 진짜 다양한 기계들이 많고 기계 관리라고 해도 약간의 불쾌함이나 뭐 따끔따끔한 뭐 그런 아픔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개선을 해왔어. 또 한 가지는 전문가용 미용 기기들이 되게 비쌉니다. 박람회에서 제가 좀 체험을 해보고 나는 미용 기기에 얼마든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잔데 해가지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이래. 차 사잖아. 3천이면 소나타 사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살롱용 미용 기기들은 의료기기 하시던 집들에서 조금 출력 낮추고 안정성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전문가용 살롱용 기기 이렇게 내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면은 아예 의료기기 안 하고 미용기기만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한 살롱이 오픈을 할 때 어떤 기계를 샵에다가 들여놓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처음 오픈할 때는 아예 바스트 전문 살롱으로만 하려는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이런저런 기계들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상반신 토탈 관리 살롱 이런 느낌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ここでいろんなマシン使われ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同じ技術を使うマシンでもいろんな種類あるんですけど、どうやって最初開業の時に選んだんですか？一番初めは私じゃなくて社長とかがその機械を探していて、で何個か多分機械試ししたみたいなんですね。それで今使ってるこの機械が一番効果が出たって出て、初めバストだけで開業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以外もできるよねっていうのでこの機械を選んで、一個一個買うよりも、複合機じゃないですけど、それが一番良かったっていうので、私たちも次から次へと出るので機械が。なんか何が正解なのかが結果重視にしましたね。選ぶ一つの理由としては。 이 집에서는 관리 순서상 다른 부분들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바스트 관리가 들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장갑 끼고서는 가슴을 이렇게 디자인해주는 느낌으로다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데콜테부터 풀어주고 팔로 갔다가 본격 가슴으로 와서 BP를 향해서 모여라 이런 느낌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맥스로 올렸는데도 그렇게까지 뭐 불편한 느낌 없이 잘 받았습니다. 全然いけます。いけます。もう一個あげましょうか。これマックスなので大丈夫そうです。マックス痛くない。はい、痛くはないですか？ 오일 발랐던 거 닦아준 다음에 가볍게 바디크림 바르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애프터를 찍기 전에 가져온 줄자로 사이즈를 한번 재봤습니다. 허리 둘레 75 언더 75.5 바스트 탑 92 간격 23 73 아까 입었던 것과 동일하게 속옷 착용하고 애프터 사진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이패드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라인으로 보내주신 사진이 요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서는 마사지를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고 가벼워진 그런 느낌 있었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영끌해가지고 속옷을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차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집에서는 한 번 관리 받으면 2주마다 관리 받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2주마다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가볼 집은요. 레이저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모테산도에 있는 모토라는 집인데요. 일본 전국에 몇 개 지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오모테산도점, 오사카에 있는 신사이바시점에 가봤던 적이 있어요. 여기는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항상 2층 관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메뉴 이름이 히카리 호오쿄였어요. 메뉴 이름을 직역하자면 빛 가슴 확대 껄껄껄. 일본에서 바스트 전문 살롱이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집니다. 쉐이핑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집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슴 관리 샵의 노선이 뭐냐면은 키워드립니다 하는 집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과연 키워드립니다 하는 집에서 뭘 할까? 히카리 호우큐 메뉴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기 관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괄사 관리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기계 관리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피부 관리실에서 미용 제모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요 기계가 가슴 관리하는 그런 빛도 조사를 할 수 있대요. 그 기계로 가슴에 딱 이렇게 하면은 이 빛이 콜라겐의 생성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쉐이핑도 되면서 조금 키워드릴 수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탈의하고 베드에 누워서 이제 1단계 수기 관리부터 들어갑니다. では両手万歳でお願いします。まず二の腕からですね、しっかり流していきます。リンパがたくさん詰まっているので、まずは二の腕から脇、そしておっぱいにかけてしっかり流していきます。 야, 어쩜 이런 힘이 나와? 웬만한 한국의 20년차 경락 원장님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옵니다. すごいこの華奢な体型からいや、こういった圧が 손님만으로, 팔인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테크닉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관리인데 대박 강력하다. 저는 강압 마사지 되게 좋아하고 잘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를 외치려고 할 때 조금 괜찮아지고 잠시만요 쉬었다 할 때 조금 괜찮아지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ちょっと今硬さがあるので、もっとしっかりマッサージしてあげることによって柔らかくなっていきます。セルライトとかと一緒で固まっ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しっかりマッサージしてあげないと。 물론 이 압은 고객마다 조절이 가능하겠지만은 기본 풀파워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데콜테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팔뚝 아래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주 강력하게 풀파워로 풀어주십니다. 이거는 뚫리지 않고서야 베길 수가 없다. 그 다음 괄사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요 괄사관리도 이야 아주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강압 잘 받는 저도 이렇게 시뻘겋게 될 정도로 아주 강력했다. 혹시라도 이게 멍 잘 드는 체질이신 분들은 멍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뻘개진 몸뚱이에다가 빛으로 이제 콜라겐 생성과 뭐에 좋다는 그런 거를 쐬는데요. 요거는 정말 아무 느낌 없어요. 편안하게 잠이 들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자 모든 관리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비포 애프터를 촬영을 해주셨는데 누워서 찍어주셨거든요. 비포가 제 아무리 큰 컵이라고 해도 누우면 다 퍼지잖아요. 비포가 이렇게 판판했었는데 애프터가 조금 이렇게 볼록해졌다. 약간 언덕이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의 차이가 저는 조금 보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집은 촬영을 한 때가 작년 11월이거든요. 거의 1년 전이네요. 근데 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체감이 있는데 이 집도 요 관리를 받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훅 올라갔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는데 약간 속옷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찼나? 위에 착용해도 되려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일본에서는 가슴 관리 전문점도 장사가 되나 보다. 우리나라 샵들 같으면은 바디 관리하는 집입니다 하는 집에서 가슴 관리 메뉴가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아예 부위별로 샵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가슴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살롱들이 꽤 많습니다. 왜 특히나 일본에서는 바스트 관리 전문 샵이 장사가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 나 뭔가 조금 미용적으로 칼대고 싶어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 쌍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쌍슴이랍니다. 일본 여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2개 가슴 관리집을 갔다 와가지고 드라마틱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가슴 관리 중에서 최고 효과 좋았던 집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태국 가서 따기 마사지 받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 집 가슴 마사지도 맛집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1층에 있는 베드로 저를 데려가가지고 가슴 마사지를 막 해줬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오고 막 그런 식의 마사지였거든요. 그거를 하니까 거울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게 보여. 그거는 내가 받고 나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빠이.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에 회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차이 연말 특집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단 1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생방송으로 만나 뵀는데요. 미차이 시카살프 크림 그리고 미차이 EGF 버블 에센스를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패키지도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각 패키지에 이렇게 귀여운 에코백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에코백은 세트 구매하신 모든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요. 생방송 1시간 동안 채팅으로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2분을 추첨해서 미우미우 헤어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미차이 공식몰 적립금, 스타벅스 쿠폰의 행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자사몰 리뷰,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리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미우미우 헤어핀, 미차이 공식몰 적립금, 스타벅스 쿠폰의 행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방송에서 만나요.